보니까 네. 내년이면 성인이 되잖아요. 네. 화장을 막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혹은 이제까지도 계속했던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우리가 보통 요즘에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막 이런 거나 좀 메이크업이랑 관련된 경쟁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원체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출이 어린 나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네. 막 코를 높일 수도 있고 메이크업으로 턱도 굉장히 갸름해 보일 수가 있고 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문제는 클렌징을 누가 똑바로 알려주는 경우가 없어요. 메이크업은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는데 클렌징이 똑바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인생에 가장 트러블이 많았던 시기, 사춘기 때나 지금 20대 초반까지, 한 중반까지도 사실 트러블이 굉장히 많은데, 자꾸 메이크업 방법들이 발달이 되니까 이걸 다시 또 커버해서 가려고 그래요. 이 해결 방법을.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피지 발달이 많은데 이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에다가 또 하나의 머리를 덮어놓는 거죠. 외출 시간이 10시간이라 친다면 10시간 내내. 그리고 클렌징은 똑바로 못 들어가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메이크업을 안 했던 분들은요, 와, 내가 이제 성인 됐으니까 메이크업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일단 저는 시작을 선블럭 바르고, 뭐 하고 싶다면 눈화장이나 눈썹이나 입술이나 이렇게 포인트 줄 수 있는 부분을 들어가되, 얼굴에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나 이런 걸 처음부터 익숙해지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진짜 미인이라고, 와, 너 피부 진짜 좋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파운데이션 한 분들한테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와, 저 사람 노 메이크업 한 것 같은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지? 살짝 잡티나 점은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피부 미인이라 느끼는 거거든요. 연예인 분들도 처음에는 일단 선블럭 그 정도로 스타트를 해보고, 그러다가 뭐 중요한 일정이나 이럴 때 파운데이션 가볍게 바르는 거 정도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야지, 파운데이션 이런 거를 완전 커버를 좀 심하게 두껍게 하는 거를 처음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기존에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분들은 나쁜 습관을 계속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방법을 저 피부심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보고 확실하게 알아서 해주는데, 여기서 꼭 해주고 싶은 말, 제 피부심 영상 그 세안 편 영상 조회수 많은 것도, 와, 이렇게 세안하는 게 올바르네 하면서 무조건 매일마다 그렇게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하면은 피부가 완전 날아가요. 피부 장벽이 진짜 예민해지거든요. 메이크업을 했었을 때는 그 방법으로 이중 세안을 하는데, 메이크업의 빈도수는 안 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메이크업 하는 날짜는 한 이틀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그냥 선블럭 정도에다가 우리 포인트 주는 부분만 뭐 눈썹이나 이런 걸 그리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애들이 그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지, 혹시 그래도 관심이 있다면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추천해줄 만한 시술이 있는지. 지금 막 수능 끝나신 분들은 만약에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요, 여드름 자국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면 한창 피지 발달이 많고 이제 시험 기간 때문에 관리가 좀 못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막 손으로 뜯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자국이나 뭐 여드름 흉터, 넓어진 모공 이런 쪽에 치료를 좀 집중하는 게 사실 1순위예요. 타이트닝 시술들 있잖아요. 탄력 높인다는 시술들. 리프팅이랑 또 좀 다릅니다. 탄력을 높이는 시술 있잖아요. 뭐 써 땡땡이나 뭐 올리 땡땡,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연령대에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콜라겐을 증가시켜서 감소된 콜라겐들의 밀도를 젊었을 때 제일 높았었던 대로 끌어올리는 건데, 우리가 보통 20대 중반 때까지는 콜라겐이 피크를 치고 그 다음부터 감소된다고 되는데, 아직 피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아직 막 19살 되는 분들이 탄력에 도움되는 시술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아까 말한 여드름, 자국 이런 데 좀 포커스를 맞아주는 게 더 좋겠죠. 눈 수술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세안을 잘 못하고, 맞아요. 피지나 이런 거 집에 있으면 잘 안 치우게 되잖아요. 얘들은 집에서 홈케어 같은 거 원장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수험생 분들이 진짜로 만약에 성형수술 같은 걸 해서 밖에 잘 못 나가고 못 쉬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상하게 명절 때 집에만 있고 막 이러면 좀 트러블 생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음식을 먹었었을 때 GI라고 해서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 GI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그래서 IGF-1이라고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간 애들을 떨어뜨리려고 인슐린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같이 증가되는 호르몬인데, 얘네가 피지를 엄청 증가시켜요. 염증 반응도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GI 수치가 높은 음식들은 뭐냐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딱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튀긴 음식, 뭐 패스트푸드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보통 달거나 맛있는 거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럼 실제로 이렇게 트러블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못 씻어, 코 수술을 해가지고 그 부위를 잘 못 씻는다거나 눈 수술을 해가지고 그 부위를 잘 못 씻는다 이러면은 피지가 저류가 되면서 모공도 커 보이고 트러블도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요, 집에서는 선크림 같은 거 바르지 마세요. 제가 요즘 항상 강조하는 게 막 집에서 선크림 2의 득실상 커튼 쳐놓고 안 바르는 게 더 이득입니다. 왜냐면 걔를 발라서 모공이 막혀있는 거 닦아내면서 자극 주는 게 더 손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애매하게 선크림 바르면 걔들을 못 닦아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 같은 거 제대로 그냥 바르지 말고 계시고, 집에서는 루틴은 되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투머치를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 이제 좀 이뻐져야지 해가지고 막 팩을 여러 개 한다거나 이제 수능 끝났다고 선물 받은 거 막 쓰게 되면 오히려 모공을 더 막을 수가 있어요. 피지 분비가 많은 시기인데다가 피지 분비가 많을 만한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클렌징 딱 정해진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닦아내고 대신 바르는 거를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챙기다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좀 가벼운 제품으로 좀 땡기면 개수 줄인 거, 에센스, 앰플만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분들은, 여드름 심한 분들은 저희 병원 오시면 제가 앰플만 쓰게요. 그래서 너무 유분기가 있지 않은 걸로 차라리 똘똘한 하나 선택해서 바르고 땡기면 좀 발라주고, 이렇게 해야지 집에 있었을 때 트러블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수험생분들 진짜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제 시험의 결과가 어떻든 그때의 결과가 인생을 결정하는 게 진짜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때 정말 시험을 잘 봐가지고 막 한 번에 갔는데 지금 오히려 되게 좀 안 풀린 케이스도 되게 많고요. 그때 오히려 막 저한테도 카운셀링 받으면서 수능 5번도 보고 막 이랬던 친구가 지금 엄청 더 잘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가 어떻든 거기에 이렇게 너무 얽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본인들의 인생은 너무 창창하다. 그 수능 하나가 본인의 인생을 결정한 게 아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내가 학업에 소홀했었어도 지금부터 내가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바뀌고 정말 다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하나에 너무 막 얽매이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유독 드리고 싶네요.